안녕하세요. 연말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오늘 100일을 맞아서 기자단 여러분을 뵙고 우리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고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교육 공동체 회복이 교육의 본령일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랜 믿음을 담아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과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이후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역사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그 정책과 현안에 대해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다면 2023년도에도 역대 최대 사교육비의 사교육 대책팀이 10년 만에 부활했었는데 정작 사교육은 잡지 못했었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영유아 사교육 대책팀은 4세, 7세 고시 등을 집중 전담하는 걸로 아는데요. 장관님이 취임 후에 첫 조직 개편으로 신설한 팀이기도 하는데 영유아를 떠나서 사교육비는 계속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기존 사교육 관련 대응팀과는 다른 차별점이나 이번 조직 개편 후에 사교육비를 줄일 근본적인 전략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사교육비가 거의 30조에 가까웠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그 유아들을 대상으로까지 사교육이 확산되는 등 이게 사실은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전 국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함께 닥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사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그 대응 방향이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억제하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듯이 해서 사교육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원래 찾아야 될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사교육의 상당 부분은 대학 입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이 줄어드는, 경쟁을 줄이는 방향의 좀 장기적인 사교육 대응책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있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관련해서 이제 교원 단체들하고 경기도 교육감도 시행 유예 또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시행 유예 또는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학마통이라고 불리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처음에 논의되고 이런 것을 같이 만들자 하고 그 학부모 단체든 교원 단체든 교육 관련 여러 단체들이 같이 뜻을 모았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동의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 학마통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같이 준비되었고 추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래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추구했던 것은 그때 선생님이 혼자서 학생을 지원하는 걸 다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 학습과 복지와 건강과 진로 상담 등 이 한 아이에게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를 실제로 그 지원 기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게 지원 업무를 재구조화하자는 것이었고,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줄여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는 그 취지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걱정하는 인력과 예산도 시도교육청과 함께해서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요. 지원청에 학교 교육 지원청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런 이렇게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원청 차원에서 혹은 지역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원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그 시행을 뭐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다 같이 합의해서 했던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이즈 체계가 이제 자리 잡기 전에 이게 초과격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는 좀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즈가 아직 정착되기 이전인데 이러한 초과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나 어떤 지역대학 협력체계, 지역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초과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대학인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사업이 돼야 이게 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새 정부의 고등교육의 어쩌면 교육 전반의 첫 번째 국정 과제가 이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실제로 이제 재정 투여도 많이 되지만 그곳에서 그 단순히 대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 연구 기능과 지자체 다 같이 결합해서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 소위 이제 서울대 뭐 10개 만들기라고 처음 불렸던 그 일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부, 노동부 여러 부처가 함께 각각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모아져서 이제 그것이 특히 교육에서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가고 싶은 대학이 거점 국립대 형성이 되고 거기를 졸업하면 그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하자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과 그렇다 그래서 그럼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그 17개 광역 그 시도와 연계해서 그 지역 과제를 발굴하고 우리 지역 대학과 지역 연구 기능과 지역 산업을 이렇게 찾아서 가는 라이즈 산업은 그럼 쭉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건 지속적으로 가는데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조선 관련해서 할 때 그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경남에 있는 뭐 하나 쪽인가요? 어쨌든 그 뭐 그런 산업 이렇게 광역으로 해서 묶어야 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건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각자 취약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동안 그 단일 지자체 중심으로 가던 것을 이번에 또 다시 거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광역화 전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라이즈 체계의 원래 기본은 그대로 놔두고 그보다 더 광역으로 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역에서 판단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간에 같이 광역화하면서 MOU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도 그렇게 갈 수 있게 장점을 살려서 지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를 계기로 해서 수능 제도 한계에 대한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능 개편이 필요하다부터 해서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수능이나 대입 제도의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입 제도 개편에 있어서 좀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우리가 AI 3강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암기 시계 오지선다형의 수능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게 하고 그런 경쟁, 그런 불필요한 경쟁으로 아이들을
소모시키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의견을 여론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감께서 약간 좀 과감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제 2040년이라고 못 박히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그 전에 국회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방향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에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긴 한데 이것은 실제로 대학 입시와 직접 연동이 되는 문제여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아주 세밀한 준비 과정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과 전 국민적인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는 과정 이것이 매우 또 방향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크게 봐서 그런 방향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니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기나 좀 더 세부적인 보완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교육부 차원의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로드맵 속에서 우리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역할은 최대한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큰 방향에서 는 저는 동의를 한다. 기자님들께서 이것저것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우리 기자님들 이렇게 뵈면 현장을 대신해서 현장의 걱정, 현장의 고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기자님들과 주시는 그 의견이 우리가 좀 더 현장에 가까이 가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기자님들 늘 건강하시고 새해 잘 맞이하시되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특히 관심 가져주시고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